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공무원 면담 관련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어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들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면담을 했습니다. 전국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단체 37개가 소속한 단체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연합회 측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만남에 이어 오늘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다시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만남에 이어 오늘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관련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심사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산 부수 법안도 적기에 처리하여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일이라는 새로운 전통 확립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 이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당은 창조경제, 새마을 관련 예산을 몇 % 깎겠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략적 공방이나 정치적 공세를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각 항목을 철저히 심사해서 제 시간에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DU 당수회의 개최 관련입니다.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주최로 내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는 전 세계 보수정당의 모임으로 한국에서는 1995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40개국 회원 정당에서 120여 명의 당수, 전현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보수정당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회원 정당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취약계층 관련해서 브리핑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72세 노인이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아픈 몸으로 을로 가난과 싸우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자살한 기초수급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사회 취약계층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에 알맞은 사회 안전망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세상을 등지는 비극은 멈춰져야 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 쏟을 에너지를 쪼개서 병들고 배고픈 사회 취약계층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야말로 진정한 불평등 복지입니다. 마침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새 모녀 사건 직후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통합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 지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출범 관련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됩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위산업비리 척결 의지는 굳건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방산비리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또한 자체적으로 주호영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산비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낱낱이 밝혀 한 점 의혹이 낱낱이 밝혀 한 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국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해 합동수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수능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일부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확인되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문제 하나에 진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인생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은 단 한치의 오류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65만 수험생들에게 진로의 나침반을 줘야 할 교육당국이 혼란의 블랙홀을 주고 있으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능시험 오류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상 없음 결정을 했다가 1년여 만에 법원 판결에서 정답 없음이 결정이 내려져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하루빨리 출제 오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방식과 관리, 검정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수능 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